여러분, 편의점 정말 자주 가시죠? 늘 우리 곁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무조건 성장한다는 공식, 이 성장 신화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금 한국 편의점 시장은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창이에요. 승자와 패자가 완전히 갈리는 말 그대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격변의 진짜 이유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늘 위로만 향하던,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당연했던 편의점 수가 사상 처음으로 뚝 꺾였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성장 신화가 깨진 순간이죠. 이건 그냥 성장이 좀 둔화됐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시장의 판, 시장의 법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현상을 좀 체계적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총 6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성장 신화가 왜,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시장이 앓고 있는 병의 원인은 뭔지, 그 결과 어떻게 시장이 두 개의 길로 갈라섰고 승자와 패사는 각각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는지 그 구조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바로 시대의 종말입니다. 편의점은 그냥 차리면 무조건 성장한다는 그 믿음,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목 좋은 빈 땅에 깃발만 꽂으면 장사되던 그런 시대, 이제 정말 끝났다는 거죠. 숫자를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와닿습니다. 올해 1월에 48,700개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800개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특히 4월에서 5월 사이 딱 2달 동안 문 닫은 곳이 300개가 넘습니다. 감소 속도가 정말 무섭죠? 시장이 그냥 멈춘 게 아니라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겠죠.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위기의 근원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아마 다들 짐작하셨을 거예요. 바로 과포화입니다.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정말 무섭게 점포가 늘어나면서 시장 전체가 말 그대로 블러디 오션, 피바다가 됐습니다. 한정된 동네 상권을 두고 서로 제살 깎아 먹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다 같이 돈 벌기 힘든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비용 구조가 나빠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인건비 오르죠, 월세 오르죠, 물류비도 계속 오르는데 정작 매출은 예전만큼 팍팍 늘지 않는 겁니다. 버는 건 비슷한데 나가는 돈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러니 남는 게 없죠. 전형적인 저수익 구조에 딱 갇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이건 특히 하위권 브랜드들한테 정말 치명타입니다. 뭐냐면 본사가 돈이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적자가 쌓이다 보니까 새로운 데에 투자할 돈도 없고 심지어 기존 가맹점들을 지켜줄 힘마저 바닥나버린 거죠. 본사가 흔들리니까 브랜드 전체가 약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너무 많아진 과포화, 나가는 돈이 많아진 비용 구조 악화, 그리고 본사마저 힘이 빠진 적자 누적. 이 세 가지 펀치가 이 구조적인 압박이 한꺼번에 시장을 덮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기가 안 좋아서 잠깐 힘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의 맷집 자체가 약해진 아주 근본적인 위기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런 위기가 닥치면 보통 다 같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위기가 오히려 시장을 완전히 두 개의 다른 길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대격변이 시작되는 거죠. 이 그림 하나가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을 설명해 줍니다. 왼쪽이 승자의 길, 선순환 구조예요. 점포망이 튼튼하니까 돈을 잘 벌고 그 번 돈으로 물류 시스템도 더 좋게 만들고 좋은 정보도 더 많이 끌어옵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패자의 길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악순환이에요. 돈을 못 버니까 투자를 못하고 투자를 못하니 점포는 줄어들고 점포가 줄어드니까 규모가 작아져서 돈은 더 못 버는 이런 최악의 소용돌이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 성적표를 보면 정말 소름 돋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보세요. 승자인 GS25랑 CU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출이랑 이익이 둘 다 늘었어요. 그런데
반대편을 볼까요? 이마트24는 9분기, 그러니까 2년 넘게 계속 적자고요. 세븐일레븐은 쌓인 적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기는 쪽, 즉 승자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냥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버티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이 위기를 시장 지배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아주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승자들의 공격법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쟁사가 망해서 나간 자리. 이미 장사 잘 되는 게 검증된 자리잖아요. 거길 리스크 없이 쏙 차지합니다. 둘째, 스카우트 전쟁이에요. 돈으로 상대편 에이스 점포들을 빼내오는 거죠. 그리고 셋째, 든든한 백, 바로 본사의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그룹의 핵심 사업이니까 투자를 아끼지 않는 거죠. 이건 뭐 체스판에서 상대의 말을 하나씩 다 따내면서 압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특히 이 스카우트 전쟁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압도적인 자금력 차이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승자인 GS25는 한 분기에만 851억 원을 벌어서 이걸 전쟁 자금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패자인 세븐일레븐은 쌓인 적자만 442억 원입니다. 공격은커녕 자기 집 지킬 돈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애초에 싸움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승자들의 또 다른 결정적인 무기가 바로 이겁니다. GS25와 CU는요, 각자 모기업의 핵심 캐시카우,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 주는 핵심 사업이에요. 그룹의 모든 지원이 이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마트24나 세븐일레븐은 거대한 그룹 안에서 보면 사실상 비핵심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뒷면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승자들이 치고 나갈 때 반대편에 있는 패자들은 어떻게 그 무서운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갇히게 되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그들의 상황을 딱 보여주네요. 말 그대로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간 겁니다. 점포수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인 운영 효율은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니 수익은 더 나빠지고, 수익이 나빠지니 점포는 더 줄어들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되는 거죠. 한번 빠지면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덫입니다. 이마트24 사례를 보면 이게 숫자로 명확하게 보입니다. 보통 이마트24가 적자를 면하려면,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점포가 최소 6,000개는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6,600개였던 점포가 1년 만에 5,700개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손익분기점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적인 적자 상태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세븐일레븐도 지금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더 뉴 웨이브 같은 새로운 전략으로 어떤 특정 점포에서는 매출이 막 30%씩 오르고 그래요. 분명히 점 단위에서는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브랜드 전체, 즉 면 단위에서 점포 수가 줄고 있고 그동안 쌓인 적자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적인 압박을 몇몇 점포의 성공만으로는 도저히 이겨내기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은요, 그냥 일시적인 경기 변동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시장의 판 자체가 영구적으로 바뀌는 구조적인 재편, 말 그대로 최종장, 엔드게임입니다. 이 그림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한국 편의점 시장은 이제 다 같이 성장하자 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어요. 오직 규모의 경제만이 생존을 결정하는, 내가 이기면 네가 져야 하는 냉혹한 제로섬 게임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위쪽 파란 길을 가는 승자들의 목표는 이제 경쟁이 아니라 격차를 더 벌리는 거예요. 반면 아래쪽 붉은 길을 가는 패자들은 점점 좁아지는 기회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순환적인 흐름이 절대 아니라는 거. 시장의 롤 자체가 바뀌어버린 구조적인 최종 단계, 바로 엔드게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구조 재편이 모두 끝났을 때 과연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규모의 경제가 모든 걸 결정하는 이 제로섬 게임에서 결국 뒤처진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질문입니다.